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들어갑니다. 고고TV는 20여일 남은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국힘이 한두 석이라도 더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민주당보다. 그런데 조국의 돌풍, 이거는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건데 이번 편은 조국과 또 격전지에서 여론조사 나온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국이 이게 기립을 하는 건데, 일어서는 건데요. 이거는 현상으로 봐야 돼요. 현상으로 봐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국의 등장으로 이재명의 생양아치, 거미 같은, 이재명은 거미라 표현했죠. 거미줄을 쳐놓고 친문 친노가 거미줄에 앉으면 다 잡아먹었다 하는 사천 이재명 공천 파동인데요. 이재명 공천 파동이 그대로 있었고 현재까지 있었고, 박용진이 마지막 남았죠. 그리고 친노 친문들이 지금 이재명과 대체 총선 후에 대치각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국힘이, 공천을 조금만 잘했다면은, 혁신만 좀 했다면은, 인물도 좀 갈고 그랬다면은, 그 국힘과, 민주당이 그냥 호각지세로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국힘이 몇 석이라도 더 얻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조국의 등장으로,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고, 조국의 등장으로, 고거 여명 같은 경우도, 요번 선거는 불참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불참할까? 아니다. 그 비례대표는 불참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당 갑이 제 서현동에 사니까 분당 서현동에 지역구는 안철수를 찍겠지만은 비례대표는 불참할까 투표 안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보 진영, 그래도 합리적인 진보가 꽤 있어요. 진보 진영이나 중도 진영이 양쪽이 다 싫어서 어느 쪽에도 찍기 싫다는 그 국민이 한 30%는 돼요, 지금. 그들이 사표가 될 걸 방지한 게 조국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양쪽을 다 싫어하는 중도층이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조국의 등장이고, 조국 신당이 비례 의석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합리적인 보수도 일부가, 극히 일부가 조국 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2030 남자들도 일부가 조국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국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가 아직까지도 박용진을 고사시키려고 조작을 하고 있죠. 경선 조작을. 박용진이하고 감점 30%에다 조수진이라는 애 가점 25%, 마이너스 55점을 주고 55%를 주고 이길 수가 없는 구도죠. 그래도 박용진은 화이팅 해야 되고, 또 이재명이라는 놈도 전국을 잘 못 보는 놈이에요. 이재명이라는 놈, 독한 놈이죠. 독한 놈이 지독한 놈이죠. 그런데 양아치적인 기질로 지독한 놈인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그 국힘의 윤석열의 정책 실종 또는 국정 난동, 김건희 포함됐고 이렇게 되고, 또 이쪽에 그 누구죠? 한동훈이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물고 늘어지니까 양양이가 나가지고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선포를 했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조국의 등장으로 조국이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의 표를 한 20석 보죠. 국힘, 민주당, 그죠? 그 비례대표가 기존에. 근데 조국의 등장으로 민주당이 10석 이하로 갈 것은 제가 볼 때 확실하고, 민주당 표만 해가지고, 진보 중도 해가지고, 조국은 20표 이상으로, 10석 이상으로, 비례신당에 가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조국이가. 조국이가 국민의힘 쪽에서도 몇 석은 끌고 와서 10석은 확실히 넘겨요. 비례대표. 그러면 10석의 입법
권력을 갖는 것은 상당한 건데 조국의 돌풍이 된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선거하는 거 보면은 아주 천박해요.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 쫓아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윤석열 아무 말도 못해요. 전체 좌파 진보 민주당과 그 다음에 중도 세력에서 공격받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지금 외통수로 몰리고 있죠. 아무 대응도 못해요. 지금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조국이 비례신당이 더불민주당을 앞서가기 시작하죠. 이게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난주도 보면은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가 27%까지 8%까지 올라간 ARS 여론조사가 있는데 리얼미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더불민주당을 18%죠. 18% 투표 지지하겠다. 그 다음 국힘 31% 가겠다. 그 다음에 조국당은 27%, 26.8, 27% 가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27% 정도 되면은 2016년에 안철수 현상으로 그 비례 의석을 13석 얻었어요. 지금은 그 위성정당, 그 준준연동제 이거 생각할 거 없고 지금 병리평이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런 더불민주당 애들은 그 시민단체라는가 또 용해인한테 그냥 비례의석 다 주고 비례의석 실제적으로 민주진영, 민주진보진영, 적통민주 진영에서는 비례대표를 한두 석분이 못 얻어요. 근데 왜 조국한테 가느냐? 이거는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윤석열 지지율 한 2~3% 빠졌죠.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국을 말씀드리면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국힘 소속 또는 보수층하는 그 평론가들이 아주 썩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현상을 말하죠. 현상론을. 그리고 그 민심이나 밑바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다 보면은 그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공학적으로 선거를 항상 바라보죠. 공학적으로. 근데 그것도 일부는 있어야 되죠. 이제 20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민심을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문화와 사회와 정치 등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국힘 소속의 그 평론가들을 보면은 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걔네들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이 먹은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보면은 채널 A하고 TV조선 출연하는 친구들인데 걔네들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국힘이 항상. 그놈들은 유튜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등심 사먹고, 와인 사먹고, 여행 다니고, 벤처 타고 다니고, 기사 달리고 다니고 그런 짓을 하지. 최소한 저기 김어준 같은 놈은 돈 벌어가지고 지도 쓰지만은 매일매일 뭐 팬티 갈아입는다 그러지만은 투자는 하잖아요. 여론조사에. 근데 국힘 보수층 하는 이게 사층 보수, 사이비 보수들은 유튜브 하는 놈들은 돈 하나 안 써요. 맨날 들어가 보면은 뭐 물건 파는 게 일이야. 물건 파는 게. 그리고 환원을 안 해. 만약에 고고TV가 그런 애들 같이 있다면 벌써 여론조사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 다음 정치학교 세우고. 걔네들 한 달에 수십억, 수백억 벌어요. 1년에 수십억, 100억 정도는 벌어요. 그놈들. 자유우파라 하는 유튜브 앵벌이들. 근데 지금 평론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국힘을 지지하거나 국힘 소속이거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전혀 올바른 말을 안 해요. 지금 유튜버가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요새 보면은 진수희하라고 나오죠. 진수희. 그 유승민 걔라고 해가지고 아마 유승민 걔는 진수희 그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뭐 재선인가 초선 안에 있어요. 할머니 다는데 걔가 평론가로 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걔가. 걔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 현상이나 공학도 몰라 걔는. 근데 여기저기서 자꾸 나와. 그런 애가 나오면은 민심을 왜곡하고 보수를 왜곡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쉽게 말해서 오늘까지 아마 그 조국이가 비례대표 아마 투표하는 중일 텐데 조국의 비례대표 순번이 나오고 비례도 후보자가 나오면은 조국 신도름은 끝나고 조국 정당 지지는 하락할 것이다. 지금 피크로 왔다. 그게 국힘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국힘 소속, 국힘을 비호하는 보수 평론가들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조국이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성철이라고 있죠. 제가 2년 동안 그놈 쌈마이라고 두드리죠. 그놈 어디서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그 다음에 장성철이가 하나도 못 맞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수 우파 유튜브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추는 사람은 고거 여명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놈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메뚜기 가지고 돈 버는 놈들인데 생각도 없이 그냥 짓거려 공학적으로. 근데 그 공학이 틀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는 게 조국의 등장을 보는 것이 그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 따라 아직까지도 조국이가 말이야 두렵기도 하고 어리동절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조국이 끝난다 그래. 절대 안 끝나요, 올해는. 그래서 그 어떤 평론가가 장성철 그놈아가 말하던가 조국이한테 들어가는 애들이 비례나 또는 당원으로 가입하는 애들이 민주당이나 국힘보다 훨씬 더 알짜고 괜찮은 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국이가 표창장 또는 봉사활동 조작 그거죠. 그런데 조국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죠? 윤석열이 잡고 한동훈이 잡고 국힘이 우리나 저도 그때 조국이만 이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뺏었죠. 저도 그런 마찬가지고. 그런데 절대적인 도덕성을 말해 얘네들이. 조국이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느냐. 절대적인 도덕이 있어야지 정치가 발전을 하고 정치가 제대로 되는데 조국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진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승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런 정치인도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민주진영에도 몇 명 있었죠. 그런데 절대적인 도덕성이 지금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성으로 조국을 공격해요. 국힘 애들은. 그거 공격할지도 몰라. 근데 장성철인가 진수인가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 기가 차가지고 그 도덕성이라는 건 보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거고 노자 장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인 도덕성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교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에 비교하면 사람들이 누구죠? 절대적인 도덕, 그 종교인들이에요. 종교가 그런 가치가 정치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조국이 일어나는 건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도덕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조국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 놈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조국 바람이 불고 현상적으로 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좋아. 조국이 나빠. 윤석열, 한동훈이가 잘했어. 그런데 시민들은 그 당시 이때까지 숨 막히도록 말도 못했죠. 김건희의 기억자도 못했죠. 그죠?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뭐 국가 문수 모독죄, 명예 모독죄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나쁜가? 조국과 정경심이 나쁜가? 조민이라는 애가 나쁜가? 또 상대적으로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쁜가? 도덕적으로 더 비참한가? 한동훈이가 더 비참한가? 그걸 따지고 지금 국민들이 중도층이나 탈진보한 애들 이재명에서 튀어나온 애들 또 국힘 합리적인 보수 일부가 또 2030 일부가 조국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성 또는 상대적인 도덕성을 갖고 정치가 성립되는 거지. 지금 국힘놈들이 어리둥절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조국을 막을 방법도 없죠. 아주 명쾌해 조국이가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국이도 더럽지만은 더 더러운 놈이 있더라. 그래서 조국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 조국 같은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각 지역의 그 접전지의 그 여론조사는 다음 영상 할게요. 조국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 국힘이나 윤석열은 또는 김건희는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꿀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비례대표로 이번에 민주당을 죽이고 조국 쪽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또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이가 말한 대로 진보 진영, 중도 진영의 파이가 커진 거예요. 커지면은 조국 플러스 이재명의 생양아치당 저 새끼는 아우 저거 빨리 돼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저 새끼는 인간도 아닌 것이 살려고 저를 받아붙이니까 근데 그걸 다 합하면은 국힘보다 훨씬 압도적인 파이로 지금 성장을 확대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과 한동훈은 비도덕적인 인간이 보수를 장악해서 또 한 번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거 2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대단히 놀랐어요. 이번에 조국이가 이렇게 기립을 해가지고 현상적으로 가는 걸 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가 친명, 찐명, 지4단을 갖다 다 집어넣고 있죠. 그거는 물갈이 아니에요. 물갈이라 하면 합리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거지. 새로운 신진 세대를 넣는 거지. 이재명만 따라다니고 대장동 따라다니고 이재명 성남 경기도 따라다니는 새끼들만 다 집어넣는 그게 무슨 물갈이가 돼요. 그게 무슨 혁신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혁신공천이에요. 민주진보진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조국이가 사표 심리가 요번에 발동했는데 조국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조국으로 가면서 민주당도 지금 사는 꼴이 나오죠.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자, 비례는 조국이 찍자 이런 식이 되죠. 제가 하나 기대하는 것은 조국이가 비례대표를 민주당 새끼들 싹 죽여버리고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조국이 하는 거를 찬성은 하지 않으나 그래도 그 파이가 커지는 것이 그래도 그게 제3세력으로 중도까지 일부가 들어가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힘의 대표고 정치인이라면 난 이런 식으로 대치 안 해. 한동훈 같은 놈을 보수의 여당 대표를 안 뽑는다고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지금 친노고 박용진 또 양문석 이런 친노가 지금 당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은 친노 친문 애들이 지금 일단은 공천을 받은 놈이나 공천을 안 받은 놈은 남고 공천 받은 놈은 이기자. 그리고 나서 총선 후에 이제 우당탕탕 조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칠 거예요. 이재명을 친다고. 노무현은 벌레 먹은 장미예요. 근데 그들이 조국과 문재인과 김대중을 우상시하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또 갈 거예요. 그럼 조국의 등장이 그렇게 이재명한테도 앞으로 위협이 되고 국힘한테는 더 위협이 돼요. 그죠? 노무현이가 지가 말했잖아요. 지 안에 권양숙이가 빚 갚으려고 개인 빚을 갚으려고 이제 노무현이가 이제 그 선거하면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런 빚을 갚으러 박연차한테 돈 받았다고 노무현이가 이실직고 했고 문재인이라는 놈도 권양숙이가 박연차 돈을 13억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것도 지금 저기 누구야? 너 누구야 그놈 아들. 그놈의 아들 딸을 갖다가 다 미국 유학을 시켜주면서 집 사주고 유학생 빌 썼고 비도덕적이죠. 그렇죠. 그럼 조국도 이걸 갖다가 비호하고 비판을 안 하네죠. 비도덕적이죠. 저쪽이 이만큼의 비도덕적이고 부패. 그거 이광재 안희정 다 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지금 신 비도덕적이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평론을 할 적에 상대편만 공격하는데 이쪽을 보면 이쪽은 더 크고 또 이쪽은 작지만 저쪽을 보면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애들만 쉽게 말해서 TK와 경남 쪽 부산 빼고 그쪽만 지금 살자고 덤벼드는 게 국힘의 현실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구도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피자 같은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리죠. 25%만 남았어요. 지금 국힘 지지자들이. 솔직히. 강력 국힘 지지자들이. 그래서 조국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든 전국적인 선거에.
지역구에. 그 다음 영상 찍어드릴게요.